네, 2022년 8월 1일 이정훈입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돌아왔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갔을 때, 그리고 피살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보냈다고 하는 통지문을 읽었던 사람. 그런데 그 통지문은 4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에 앞서 김현철 통일부 장관도 돌아왔습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킬 때의 장관, 그리고 북한 어민 2사람을 강제로 북송할 때의 장관, 그도 돌아왔습니다. 왜 이들이 돌아왔을까요?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하고 뭔가 타협을 한 거 아니냐라는 추정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호구가 됐구나. 어차피 저 사람들이 외국에 떠돌아봐야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터폴에 통보하고 그러면 안 들어올 수도 없고 추한꼴이 됩니다. 비자 기간은 한계가 있을 거고요. 들어오긴 들어와야 되죠. 그런데 이들도 뭔가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런 것을 했다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과 문재인, 대북관, 통일관, 국가관에 대해서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이미 김성한 실장이 이끄는 국가안보실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툭툭 건들면서 잘못됐다라고 카드를 내놨습니다. 진짜 문재인과 윤석열의 진검승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 남성욱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지금은 정외과로 통합됐나? 어쨌든 남성욱 교수께서 상당히 긴 기사를 썼습니다. 아니, 칼럼, 오피니언을 냈죠. 오늘 그 기사를 많은 분들이 보셨는데, 이 김현철이 돌아오고 서훈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롤러랄라 휴가를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도 못 가고 방콕을 하는데 롤러랄라 놀러를 갔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신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문 세력들의 자신감이 허구다라는 거를 저는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남성욱 교수가 너무 정리를 잘했습니다. 남성욱 교수 칼럼을 토대로 우리 국정원이, 우리 대북 전략이 뭐가 엉망이 돼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의 인식이 뭐가 엉터리인지를 제가 보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욱 교수는 제목을 따로 붙였는데 저는 다른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지북통이 돌아왔다. 지북통. 지북통이 뭐냐? 알지자 북한 북자. 북한을 아는 통. 북방통, 외신통, 그러지. 전문가들이 돌아왔다. 지북통이 돌아왔다. 누구냐? 김현철이가 돌아오고 서훈이가 돌아왔다. 문재인은 룰루랄라 휴가를 갔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들은 국어를 했습니다. 근데 국어이 아니라 자기들은 공작을 했다. 누구를 위해서? 대한민국과 민족을 위해서. 그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지북통들이 돌아왔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지북통이라는 단어는 남성욱 교수 오피니언에서 제가 오피니언 글에서 인용했습니다. 이들이 꿈꾼 건 뭐냐?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대한민국 땅에 오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통일이 된다. 그리고 외세, 우리를 분단시킨 거를 이 주사파나 문재인류, 그 다음에 김대중류, 노무현류 이런 자들은 외세가 우리를 분단시켰다고 보죠. 뭐 어떤 면에서 틀린 면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꼭 100% 옳은 것도 아니죠. 그 외세를 밀어내려면 남과 북이 민족주의로 합쳐야 되는데, 북한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그 민족주의가 실현된다. 오로지 민족주의 빠져 있었던 건데,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즉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다. 근데 그것을 그들은 공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이정훈은 구걸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분석을 누가 딱 해줬느냐? 바로 남성욱 교수님이 분석을 해줬습니다. 조선일보 오피니언 글에서.
남 교수의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꽤 오래됐네요.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것이 이때 나온 공동선언 마지막 문장이 진보 정권들의 족쇄였다라고 남 교수는 분석합니다. 마지막 문장은 무엇이냐? 김대중은 김정일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했으며 김정일은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대통령과 위원장이라는 단어는 일부러 뺐습니다. 제가 그 내용입니다. 요것 때문에 김대중은 김정일이 서울에 오도록 총력을 기울였으나 오지 않았죠. 그리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북한한테 수억 달러를 준 그 비밀이 드러나면서 이건 무너졌죠. 근데 그렇게 대북송금 특검을 수사하게 했던 노무현이 다시 김정일을 만나 또 서울에 오게끔 했으나 그가 임기 말이 했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선 두 개의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데 사실은 남 교수가 건너뛰어서 그렇지 이명박 정부도 김정일이죠.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 했던 특사가 임태희 씨였죠. 지금은 경기교육감으로 당선됐나? 바로 그런 노력을 하는 와중에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엎어치고 매치고 한 게 천안함 사건입니다. 이거는 제가 천안함 정치학 책을 썼다 그랬는데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참 실무자로 참여했던 사람은 지금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있는 김태우 씨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지도자가 만나고 북한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한반도 문제는 풀릴 것이다라는 것은 진보주의자들의 거의 확신이었고 이명박까지도 경도돼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큰 착각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2000년 1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많은 보수 인사들도 야 김정일이가 서울에 오면은 그건 정말 대단하지. 그건 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보수주의자들도. 때문에 거기에서 이 좌파들, 주사파들도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때문에 김정일이나 그의 아들인 김정은이가 서울에 오도록 최선을 다하는 정당성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공작 방식을, 공작 도구를, 공작 루트를 이용해야 된다는 정당성이 나오는 겁니다. 요거를 남 교수가 딱 지적을 했습니다. 남 교수는 그리고 문재인도 평양의 최고 지도자 답방에 올인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적절한 시기, 바로 김정일이는 죽었고 김정은이가 서울에 올 수 있는 적절한 시기를 만들려고 국정원의 자칭 지북통들은 혈안이 됐다. 지북통, 북한을 아는 세력.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공작원들을 만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베이징에서 있는 우리 국정원 아이오들하고 걔네 통전부나 그쪽의 아이오들. 또 뉴욕에 가게 되면은 거기도 북한 나와 있죠. 거기에 아이오들. 그 다음에 우리 태용호 공사가 들어왔는데 영국이라든지 또 스위스 이런 유럽 몇 개 나라도 북한 대사들이 나와 있죠. 또 모스크바도 있고. 그런 데서 서로 이렇게 북한하고 만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국정원 요원들. 그들이 이제 북한을 아는 사람이지. 굉장히 반공적이지만 북한을 잘 알지. 근데 이 사람들도 북한을 우대하라 그러면 안 하지. 근데 야 김정은이 서울에 오도록 하게 되면은 이건 큰 거 아니냐. 거긴 동의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서 지북통들이 우리 반공의 투사들이 좌파들의 앞잡이가 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남 교수는 이렇게 썼어요. 답방성사라는 대북 미션이 정보기관의 존재 의의인가? 라는 자조적인 한탄이 국정원 내부에 나올 정도였다. 네, 이게 심해지면 답방을 성사시키는 게 국정원의 존재 의의인가? 국정원이 할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국내 정보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 헤매는 거는 국정원과 경찰로부터의 객관적인 정보를 못 듣기 때문입니다. 참 이거는 큰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국내 정보 활동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국정원은 북한을 와해시키고 북한에서 민주화 혁명이 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답방을 성사시키면은 양 지도자끼리 만나서 가볍게 통일이 될 거다라는 이게 이제 순위 말하면 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썼던 게 경착륙, 연착륙. 북한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뒤집어져가지고 그 세력하고 우리하고 통일이 되자라는 순서로 가게 되면 긴장이 매우 올라가는 경착륙이다. 이게 사실은 동독의 붕괴 과정이었고 동유럽 국가들의 붕괴 과정이었는데 우리는 그게 사실은 연착륙인데 우리는 그걸 경착륙으로 본 거죠. 우리는 어떤 루트를 택했나? 남북의 지도자끼리 만나가지고 오케이 하자 라고 해서 그냥 가는 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연착륙이라고 보고 이쪽으로 갔던 겁니다. 제가 이걸 석사 때 큰 착각이다라고 논문을 썼던 건데 뭐 그때는 지금처럼 확신에 찬 얘기는 하지 못했지만 제가 봤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는 오랫동안 북한을 한 사람들은 알죠. 야, 지도자끼리 만나고 닭방한다고 되냐? 그게 우리 국정원의 존재의 의의냐? 라고 투덜투덜 대지만 하도 위에서 원하고 보수파들도 거기에 동의했잖냐라고 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보기관은 끈질기게 통전부 라인한테 구애를 하게 되는 거죠. 매달리게 되는 거죠. 이 공작이 자 북한 요원들 만나서 돈 주고 뭐 주고 해서 살살살 꼬셔갖고 정보 빼내고 또 그런 애를 거꾸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뭔가 또 하고 그 자기네끼리 싸우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매달리게 되는 거죠. 공작이 구걸이 되는 겁니다. 드라이하게 우리 남성욱 교수는 대학 졸업하고 국정원에 안기부에 들어갔던 직원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공부를 해서 고려대학교 북한학과에 교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유지하는 그 싱크탱크가 있어요. 국가전략연구 송가 원인가 저쪽 그건 뭡니까 무슨 동인가 거기 삼성의 무슨 타워 팰리스 있는데 거기 원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국정원을 좀 알죠. MB 정부 때 국정원 차장으로 가느냐 뭐 원장으로 가느냐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은 연구소 원장으로 가셨는데 북한을 아니까 자기 동기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거를 뚫어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남 교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오게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남북 관계가 갑을 관계로 돼버렸다. 북한은 갑이고 우리는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 공작이 아니죠. 공작은 우리가 돈 주고 뭐 주고 매수하고 이렇게 해갖고 걔네 약점 잡아갖고 우리가 갑이 되는 건데 와주세요 와주세요. 이렇게 된 이유는 답방만 이루어지면 우리 사회에서도 북한을 의심하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근데 답방만 딱 이루어지면은 그 불신이 해소된다. 봐라 김정은이 왔지 않느냐 하는 순간에 보수파는 무너진다. 이러니까 진보파 대통령은 더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돈 나와라 똑딱하는 도끼의 방망으로 봤다는 거지. 답방을. 그리고 김정일이가 약속한 걸 딱 시행했으니까 봐라 북한도 약속 지킨다. 보수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울이 안 되면 부산에 와라. 그래서 부산에서 아시안 정상회담 할 때 오라고 문재인이 매달렸었죠. 제주도도 좋다. 뭐. 어디든지 와라. 그걸 요만큼이나 실현한 게 문재인이에요. 뭐예요? 지난 2018년 4월달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까지 들어오게 한 거. 그건 김정은이가 살짝 양보해 준 거죠. 근데 그런 만남이 있기 전인 그 전해 임수경이라고 하는 학생을 북한에 보내서 평양 축전에 참가시켰던 모사를 부릴 줄 아는 임조석 비서실장이 특사로 해갖고 UAE 날아간다며 레바논에 갔습니다. 레바논에 가서 우리 동명부대를 위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김정은이가 아주 유화적인 신년사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김여정이가 오고 그 다음에 4월달에 판문점에서 살짝 많이 잡아야 제가 거기 가서 기억이 있는데 그 도보다리까지 따지면 거리가 얼마 되나 한 100m쯤 넘어왔다 그럴까? 한 50m 넘어와 줬다 그럴까? 네. 그걸 이제 답방 맛배기를 보여준 건데 거기서 이제 문재인 정권은 뿅 가는 거죠. 목숨 거는 거죠. 그리고 남 교수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6.15 2000년 김대중 DJ 김정일 회담에서 난 공동선언 2항에서 남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공통점이 있다.
이게 7.4 공동성명에서도 문제인데 민족 자주 평화 대단결인가 이제 북한이 요구한 거에 우리 박정희 정권이 동의했잖아요. 이제 서로 이제 뭔가 할 때는 처음 사람이 만날 때는 뭐부터 합니까? 공통점부터 찾죠. 처음 모르는 사람 만나면 누구나 먹으니까 이거 드셔보시죠. 뭐 하다게 이렇게 같은 거 찾아가면서 이제 대화를 트는 게 맞는데 근데 같은 거가 나중에 두 사람이 친해지는 결정적인 요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거 있으면 나중에는 친해진 건 다른 걸로 친해지거나 이거는 아직 틀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남측의 연합제한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계가 공통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요. 그 트럼프 정부하고 아베 정권은 프리 앤드 오픈 인도 패시픽 전략을 추진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권은 신남방 정책을 추진했거든요. 제가 두 개를 어서 페이퍼도 발표하고 그랬었는데 인도태평양 전략은 제가 논문을 썼었고 그 다음에 신남방 정책은 자꾸 들여다보니까 이건 경제 전략이야. 인도태평양 전략은 안보 전략이고 둘이 안 맞는데 둘이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끌고 들어갔던 거잖아요. 안 맞죠. 안 맞죠. 이거 낮은 단계의 국가 연방제하고 남측의 연합제가 안 맞습니다. 근데 요럴 걸 갖다고 딱 해놓고 남 교수는 요걸 말장난이라고 해놨어요. 그 욕을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북한 최고 지도자를 답방시키기 위한 노력, 헛지랄이죠, 헛지랄.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 교수가 뭐라는가 하면 이렇게 남과 북에서 최고 지도자끼리 만나게 되면 이 DMZ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무력이 집중된 곳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쪽에 보면 수도군단 빼도 좋지만, 그 다음에 1군단, 5군단, 6군단, 2군단, 3군단, 8군단. 북한은 2군단, 4군단, 6군단, 1군단. 그 뒤에 3개의 기계화 군단. 우린 뒤에 7군단. 도대체 몇 개 어마어마한 한 개 군단이 한 5만에서 3만이니까 엄청난 화력에 모여 있는 거죠. 거기다가 공군은 또 얼마입니까? 북한은 서해함대, 동해함대, 우리는 동해함대, 서해함대. 세계에서 가장 무력이 집중된 지역인데 이렇게 남북 지도자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DMZ가 그 촘촘한 무력이 무력화된다. 힘이 없어진다. 그런 발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반도의 휴전은 유엔이 참여하고 미국과 중국이 사인한 겁니다. 그거 굉장히 국제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남북끼리 하게 되면 국제관계를 한 번에 푼다. 저는 이걸 망상이라고 봅니다. 이거 남북이 합의한다고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 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독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나서 호네코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서독 정부하고 우린 하나가 되겠다고 서로 합의를 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동서독은 통일이 안 돼요. 그걸 누가 추진해 줍니까? 히틀러 독일을 패망시킨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소련이 동의해야 됩니다. 이 네 나라가 동의를 해요. 그래서 2+4 회담이 나오는 겁니다. 2는 동서독이고 그 네 나라입니다. 이때 이 네 나라가 합의하도록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누구냐?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아버지 부시 정권이었습니다. 영국하고 프랑스는 미국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소련은 너무 돈이 없었어요. 고르비가. 근데 서독이 100억 달러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그걸 중재를 해주니까 고르비가 받고 오케이 하는 겁니다. 단 그때 소련이 조건을 걸죠. 통일된 서독은 강력한 군대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도 서독 군대는 인구는 우리보다 많죠. 8천만.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소련 빼고는 제일 많은데 군대는 걔네가 20만인가 밖에 안 돼요. 많은 군대를 못 갖도록 했습니다. 소련이 연합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제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남북끼리 통일된다고 해도 중국이 반대하면 안 됩니다. 그땐 고르비가 워낙 돈이 없었고 하니까 그렇게 했지. 지금 시진핑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통일을 하려면 중국을 쳐서 중국을 분열시켜야 돼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너져야 됩니다. 근데 중국은 이 당시에는 점점 라이징 스테이트 막 부가 늘어나는 나라인데 이런 망상을 꿈꾼 겁니다. 이건 큰 오산이었죠. 네. 그러면서 남 교수는 이렇게 씁니다. 9.19 군사합의로 경계태세가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김정은이 답방이 이뤄지면 종전선언으로 유엔사를 해칠 수 있다고 문재인은 기대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유엔사 때문에 휴전선이 빽빽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무력이 집중했던 거. 이거를 유엔사를 종전선언을 가려면은 김정은이가 와야 되고, 그리고 유엔사를 해체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빠지니까 민족에 의한 민족주의 통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2011년 집권한 문재인은 평양에 올인했다. 왜냐하면 노무현의 실패를 봤으니까. 과거 공작을 담당했던 이들을 다시 총동원한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서훈입니다. 서훈 씨는요, 캐도 YS가 참 좌파의 숙주가 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때 평양 침포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고 할 때 그때 외교부 대표로 가 있었던 사람이 이현주 외교관이 가 있었고, 국정원에서는 안기부에서는 서훈 씨가 가 있었죠. 북한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현주 씨는 그 후에 오사카 총영사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사무총장하고 나오신 분인데, 이분은 상당히 반공투사입니다. 서훈 씨랑 달라요. 다시 나섰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이 판문점과 평양 정상회담 하고 김정은이 서울에 오도록 평창 올림픽부터 죽으라고 노력했는데 이게 안 됩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판문점 도보회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재인 씨가 부인하고 같이 가서 평양 간 게 아니라 백두산 천지까지 정은이랑 같이 가죠. 그때 뭐 담배 많이 핀다고 이설주가 자기 남편 타박하는 걸 같이 텔레비에도 나오고, 평양 가가 천지에 올라가서 한라산 물하고 뭐 썩기도 하고, 김정숙 여사가 뭐 여러 거 사진 찍기도 하고 온갖 쇼를 다 했죠. 그리고 문재인은 5.1 경기장,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런 연설까지 하면서 호감을 살라 그랬는데 이게 안 되죠. 결정적인 계기는 그런 노력이 쌓여서 그 전에 또 뭐까지 이루어집니까?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기까지 했습니다만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에서 그때 문재인이 대단히 기대했잖아요. 다 된다. 그래서 김정은이는 문재인 말 믿고, 사실 문재인 속인 건데 그래 간 거고, 서로 속인 거지. 서로 속은 거지. 근데 딱 트럼프가 하노이 노딜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잘 됐으면은 지금 이 남 교수 글에 따르면 서울에서 3월 달에 대규모 통일 축제를 기획했답니다. 김정은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이걸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깨졌어요. 그때 하노이 노딜이 됐다 그랬을 때 문재인이가 막 당황하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럴 리가 없다고 막 이런, 제가 몇 차례 그 방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문재인 정권은 국정원 아이오들을 미국에 보내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잘하면 노벨 평화상 받을 수 있다고 공작을 했다. 제가 그 보도했었죠. 트럼프가 노벨상 하고 연설하는 대목도 나오고, 그리고 문재인을 한번 속여 넘기죠. 내 친구 아베가 나를 노벨상 후보로 추천했다 하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니까 아베가 그런 사실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은 잘 모르니까 너는 미국의 개냐라 그랬는데 사실 둘이 짜고 문재인 연목인 거죠. 그래서 문재인은 되는 줄 알았죠. 김정은이 되는 줄 알았죠. 하노이 왔는데 단칼에 잘라버리죠. 그 문재인 씨는 못 믿죠. 근데 김정은은 왜 갔냐? 문재인이 다 해놨다 하니까 갔는데 속았어. 이것만 됐으면은 3월 달에 서울에서 대규모 민족 축제하면서 김정은 오게 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김정은은 그래도 안 왔을 거다라는 게 지금 이 오피니언 남 교수 글에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몸이 달아가지고 북한에서 온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고, 해수부 공무원도 죽어도 찍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남 교수께서. 김정은 그때 이제 북송하면서, 어민 북송하면서 그때 김정은한테 친서를 보내잖아요. 부산에서 열리기로 한 건가?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 김정은이 와달라고. 이 표현에 대해서 김정은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초대하는 친서를 보냈다. 김정은 초청장에 어민 북송문을 동봉한 격이다. 남 교수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공작이라고 국정원은 주장하겠죠. 이제 서훈이가 들어왔고 김현철이가 돼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랍니다. 제가 봐도 그거예요. 근데 이게 비밀 공작은 2주 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별 순회자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김정은 위원장께서 참석해 주실 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엿먹이는 거죠. 아래 걸로.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도했죠. 우리 남 교수도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 정리했더라고요. 예, 저는 가스라이팅으로 봤는데. 조선중앙통신은 남조선이 몇 차례나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원을 보내왔다. 오죽했으면 그리고 이렇게 했던 거를 남 교수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 북한이 하도 문재인이 하는 게 묻지마 초청이니까 묻지마 초청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친서를 공개한 것이다 라고 남 교수가 표현했습니다. 상당히 잘 쓴 그림입니다. 이 조선일보 나온 오피니언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조금이라도 북한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는 가스라이팅이 초래한 비극적 행태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입니다. 계속 가스라이팅을 스스로 당하게 된 거죠. 이 해수부 공무원이 피살될 때 유엔 총회에서 영상으로 문재인은 종전선언을 제안합니다. 그때 유엔 주재 북한 대사도 6.25 때 평화유지를 구실로 유엔을 이름을 악용해 유엔사를 불법으로 설립했는데 유엔사를 유지해 미군이 한국의 주둔항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주장. 둘이 이제 북한 대사하고 문재인이 짝짝꿍이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남북관계의 가장 큰 장애물은 유엔사라고 하는 북한을 두둔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질질 끌려가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남 교수가 글을 썼어요. 자, 잘 썼습니다. 서훈하고 김현철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 우리는 이렇게 김정은을 데리고 와서 하려고 했던 거다. 그렇게 해서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걸 예측이라고 했듯이 남 교수께서 이게 지북통들이 공작이 아니라 국어를, 제 표현입니다. 국어를 공작으로 우겨놓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김성환 실장이 이끄는 국가안보실이 많은 걸 찾아냈어요. 근데 계속 커지면 자기들이 당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계속 법검에서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래 더 이상 좋을 때도 없고 지금 들어와서 붙어보는 것 자신있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과 윤석열의 건곤일척 진검승부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패배하면 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좀 한심하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제가 광주에 가갖고 뭐 광주 5.18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헌법정신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참 얼빠진 사람이죠. 대학생 수준에 저랑 거의 같은 학번이니까 그 수준에 아직 남북관계의 인식이 머물러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은 아차하는 순간에 이 문재인 노무현처럼 민족주의에 의한 통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생각이 얕기 때문에. 엄중한 국제정치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것도 다 봤을 거예요. 서훈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이 보수파들이 자기 돈을 써가면서 누구를 만나면서 막 해고 간신히 당선시켜놨는데 본인은 그런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죠. 여기서 계속 엇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수파들이 아이씨 잘못 뽑았네 하고 돌아서면서 팍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김성환 실장 있는 팀에서 어느 정도 밝혀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돈자되고 있는 거죠. 그런 창구에 뭐 저는 죽어라고 지금 방송을 하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남 교수께서 지북통 딱 꺼내서 공작을 국어로 만들어버린 국정원의 처절한 얘기까지 하면서 답방이 민족주의 실현으로 봤던 그 좌파들 그리고 보수파들의 한계까지도 딱 지적한 거죠. 한번 남성학 교수를 다시 한번 글을 보시고요. 제가 하신 말씀을 이렇게 드린 말씀을 좀 이해하셨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가 무엇인지 조금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